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실질적으로 월드컵 수혜주로 불릴 수 있는 이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노션은 매체 대행과 광고 제작을 하고 프로모션 기획을 하는 광고 마케팅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매체 대행 서비스입니다. 최적의 매체를 기획하고 구매하여서 광고를 집행하는 서비스이고요. 광고 제작 서비스로는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서비스로 진행이 됩니다. 또 프로모션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전시, 홍보 활동 등을 기획하고 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노션은 현대 지주의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164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8.1% 상승이 되었고, 컨센서스는 1526억 원을 상회한 8% 상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5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4% 상승이 되었고, 컨센서스 225억을 상회한 12% 상회를 했습니다. 미주 지역 비계열 광고 대행 물량 지속을 확대하고 캡티브양 신차 발표 행사 및 CES 등 프로모션 대행 물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상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때 국내 같은 경우에는 BLT 광고의 재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BLT는 미디어가 아닌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광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터쇼와 같은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마켓컬리, 다올금융그룹, 대부시스터즈 등 비계열 광고주 대행 물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요, 일단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테크, 통신 등의 물량 확대 및 환율 효과로 매출이 상승이 되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대행 물량 증가가 되었고 신차 효과로 선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던가 인도와 같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신차 대행 물량 확대에 따른 매출 기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4분기 때는요, 카타르 월드컵 및 신차 슈퍼사이클의 효과로 인해서 마케팅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물론 1분기 때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와 비계열사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업황이 회복하고 주요 광고주의 전기차 관련 매체 대행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영향 완화에 따른 BLT 물량이 회복이 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는 매출이 7,464억 원, 전년도 대비해서 11.6% 상승이 될 것이고, 이유는 주요 고객사의 친환경 브랜드 마케팅 강화 전략이 지속이 되고 있고, GV70 EV 혹은 아이오닉 6 등의 신차 라인업이 2개 분기 이내에 북미와 유럽에 출시될 예정으로 해외 지역의 실적 상승이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차와 자율주행 등의 마케팅이 강화가 되고 있고, 하반기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도 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역시 호실적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차 출시 대행과 코로나 완화로 프로모션 대행 물량이 증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NFT와 메타버스 분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광고 매체에도 플랫폼 이전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탑급 크리에이티브를 확보하는 전략과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등의 관련 사업부를 인수 혹은 M&A, 인력 확충 등으로 선제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지난 5월 인수한 VXF의 영상 제작 기업 스튜디오 레논 실적이 2분기부터 연결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작년 디퍼플에 이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들이 점차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에는 아이오닉 6에 대한 신차 출시 예정 및 카타르 월드컵 등의 계단식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SK증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차 이벤트도 있었고 직원들의 상여금과 같은 판관비 부담감도 있었지만 BLT 대행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발생으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호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마케팅 라인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오프라인 신차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BTL의 물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효과 및 인수에 대한 디지털 업체의 시너지가 가시화되면서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디지털 업체를 인수하고 M&A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AR과 VR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메타버스와 같은 플랫폼에서도 충분히 멋진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플랫폼을 이동하면서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분 47.5%를 취득한 VXF 업체인 스튜디오 레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부터 연결 실적에 매출이 반영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웰콤, 디퍼플, 스튜디오 레논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디지털 사업 영역을 넓혀가면서 추가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참고를 해서 현금 흐름을 보면은 말하지 않아도 이 그림만 보더라도 2020년도부터 꾸준히 좋은 모습을 유지해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나왔던 기사입니다. 일단 다운증후군이라던가 자폐를 앓고 있는 발달 장애인들이 직접 디자인한 디지털 콘텐츠 작품들을 전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매출의 영향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와도 주가의 흐름이 오늘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키뮤 스튜디오와 손을 잡고 협업을 했다라는 부분이 해당 광고나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이런 기업들을 알아가고 협력했던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더 나은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현대차 그룹 계열사 중에서 시초 1조 5,300억 원이 감소가 되었지만 이노전은 유독 이 계열사에서 한 달 동안 상승률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총 4.91% 상승을 했는데요.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때까지의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안고 수익률을 높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고회사가 메타버스라던가 특수효과와 관련된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큰손으로 떠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제일기획과 이노션이 지금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노션은 보유한 현금으로 디지털 분야의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경쟁사 대비 부족한 디지털 대행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나가면서 매출을 더 증가시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노션의 성장을 보면은요,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의 매출액은 9%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12% 성장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영업이익의 성장률은요,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는 46%, 2분기에서 3분기, 그리고 3분기에서 4분기 때 갈 때는 각각 14%씩 성장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얼만큼 성장을 하는가라고 봤더니 1분기 때는 23.6% 상승이 되었고 2분기 때는 12.98%, 3분기 때는 4.86%, 4분기 때는 10.53% 전년도 대비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주가 및 목표가의 전망을 보면은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오늘 종가는 56,600원입니다. 목표 주가의 수정률은 0%였고요. 변함이 없었고요. 현재 가격 대비해서 목표 주가는 55%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적정 주가를 구했을 때 먼저 목표 시가총액을 구하면 1조 266억 원이 나옵니다. 현재는 1조 120억 원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 적정 주가를 구하면 5만 1,330원이 나오는데 현재 5만 600원으로서 역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망 긍정적으로 90점의 점수를 주고 싶고, 그리고 리스크? 글쎄요, 리스크를 정말 만들어 봤는데 아무래도 정말 치명적인 리스크는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5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평가로는 85점을 주었는데요. 종합적으로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를 받고 월드컵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주식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리오프닝에 따른 BTL 광고 증가가 앞으로도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대면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터쇼와 같은 큰 이벤트들이 앞으로 더 증가가 될 것이고, 현대차의 신차 발매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 오프라인 행사가 점차적으로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BTL 광고에 대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번과 연관이 되는데요. 현대차의 신차 관련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인도에서도 지금 현재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큰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노션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NFT와 메타버스의 분야로 확장을 한다.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노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여기도 우리가 광고를 해야지, 이제 신차도 냈으니까 라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한 수혜를 빠르면 올해부터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매출이 더 증가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현대차 계열사의 직접적인 광고 진행으로 인해서 직접적 수혜를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 월드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이라던가 직접적인 수혜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직접적으로 돈을 벌면서 수혜를 받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노션의 가이던스를 보면은요, 연결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 가이던스를 봤었을 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직전 분기의 모습을 보더라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더라도, 연도별로 보더라도 2019년도부터 꾸준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리스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분들은 분명 알뜰면 알겠어. 그런데 지금 현재 원숭이 두창에 관련된 이슈가 너무나도 커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문제되는 거 아니야? 리오프닝 때문에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원숭이 두창 때문에 다시 수혜를 못 보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걸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1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세계 각지에 퍼져 있다라는 것이 조금 리스크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관계뿐만 아니라 호흡기로도 전파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위축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WHO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는 이 천연두 백신으로 85%까지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 대응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하고 봉쇄 조치를 취하고 이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천연두 백신으로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는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라던가 영상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변화로 인해서 인재를 키우는 것보다도 인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전략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투자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나가게 되는 것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번 스튜디오 레논과 같이 인수를 하긴 했지만 2분기 때부터 실적이 바로 나올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리스크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85점의 점수를 주고 싶은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95점을 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앞으로의 모멘텀이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광고 기업들이 리오프닝의 직접적인 수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노션도 리오프닝과 그리고 플러스로 현대차의 신차 모멘텀을 그대로 받으면서 이번에 월드컵의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저는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그려봤는데요. 지금 현재가 대각선으로 상향되는 지지라인과 가로로 그어진 지지라인의 교차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지지라인을 깬다라고 하면은 5만원 부근까지는 내려갈 자리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했었을 때 이 박스권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이제 실적 상회가 되고 나서 올랐던 부분 기준으로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박스를 깬다라고 하면은 내가 진입했을 때 그래, 손절을 한번 생각하는 게 낫겠다 라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52,519원까지 요 저항 라인 때까지 바라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기본 분석으로 봤는데 정말 이노션의 기업 모멘텀 너무나 좋고 월드컵 수혜 당연히 볼 거 아니냐, 2분기 3분기 실적 우상향하고 있는데 나 가져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 저항인 56,000원대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매수가 대비해서 일정 부분 떨어지거나 지지 라인을 이탈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손절 잡고 가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손실률 크게 키우지 마시고 수익 끝까지 가져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이노션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